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제임스 채서, 올리버 우버티 지음, 송예슬 옮김, 윌북에서 22년 11월 1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전은 Atlas of the Invisible, 2021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인 제임스 채서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지리정보와 제작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올리브 우버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수석 디자인 편집자로 일했고, 현재는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눈에 띄는 시각 자료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10년 동안 함께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도로 시각화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소가 아닌 패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휴대전화 신호로 오늘날의 이주 흐름을, DNA 흔적으로 과거 이주 흐름을 가시화했다. 또 세계 행복과 불안 수치를 확인하고 기후온난화가 허리케인부터 메카이 순례까지 세상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 보였다. 조감도처럼 멀리서, 때로는 줌 렌즈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패턴을 살필 것이다. 이 책은 삶의 구성 원리나 우주의 비밀을 과학적이고 획기적으로 밝혀내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 책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쁨을 모두와 나눌 수는 있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는요, 뭐가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과 지도가 있나 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책에 써있지 않은 내용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의 시초는 1963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사이맵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도가 산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디지털 데이터가 대부분 흔적으로 남는다. 무인도로 도망가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봤자 머리 위를 지나는 위성이 모닥불에서 나는 열 신호를 탐지해낼 것이다. 전 세계의 데이터 실타래는 매 순간 불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 비밀 주둔 기지가 드러난 적이 있다. 운동 앱으로 유명한 스트라바 엔지니어들이 2018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서 운동하는지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는데, 스트라바 앱을 사용해서 매일같이 운동하던 군인들이 저도 모르게 기지 위치를 공유하고 만 것이다. 세계 최첨단 군사 집단이 실수로 기밀 정보를 흘린 셈이죠. 제1부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입니다. 지난 10년간 유전학자들이 고대 인류의 유해에서 DNA를 추출하고 유전자 구성 지도를 만든다. 이 지도는 누가 스톤헨지를 만들었을까와 같은 미스테리를 푸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자기 조상이 스톤헨지를 지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DNA 표본을 보면 솔즈베리 평원에서 그 거석이 지어질 당시 오늘날 북부 유럽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지역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 유럽인 대다수는 얌나야라는 다소 생소한 집단에서 많은 퍼센트의 DNA를 물려받았다. 얌나야 혈통이 처음 생성된 지역은 불확실하지만 이 지도를 보면 5,000년 전 얌나야 유목민은 알타이 산맥의 서쪽, 다뉴브강이 시작된 북서쪽에 매우 춥고 건조한 스텝 초원지대에 살았다. 그들의 유전자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퀴였다. 그들은 말을 길들여 바퀴 달린 마차를 만들었고 초원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의 유전자와 언어를 전파했다. 이 지도에는 얌나야의 유전자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재밌어요. 이렇듯 유전자가 퍼지는 경로는 순수민족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그러니 태고 쪽부터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는 끝없는 혼합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1부의 맨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출한 예술가 88명의 수명과 대표 작품을 완성했던 시기를 광선으로 표시하고 점을 찍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피카소처럼 일찍 꽃피운 천재의 유형보다 세잔느처럼 수십 년간 묵묵히 작품에 매준한 대기만성형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천재라고 하면 흔히들 젊음을 떠올리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제2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 입니다. 지난 2015년 네팔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해서 집을 잃은 인구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하루와 1년 단위로 위성 사진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는데 빛의 방출량 변화를 알 수 있는 지구 전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 지역이 더 밝아졌고 제주도와 동남 지역도 더 밝아진 걸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설을 보면 북한이 1년에 사용하는 평균 전력량은 남한 소비량의 약 20분의 1이다. 이것은 경제 규모의 차이보다는 훨씬 적네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는 35배의 차이, 2020년에는 55.8배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3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강력한 여권 순위와 환영받는 국가 순위를 도표로 만들었다. 동그라미의 크기는 GDP에 비례하는데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덜 부유해도 환영받는 국가들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싱가포르 여권은 독일을 제치고 가장 힘이 있는 여권으로 통한다. 싱가포르인들은 166개국을 모두 드나들 수 있으며 미리 입국을 신청하지 않고도 162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통행할 수 있는 국가가 30개국에 불과하고 비자 없이는 어느 나라도 방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볼까요? GDP는 싱가포르보다 적지만 역시 166개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고 얼마나 환영받느냐에 있어서는 중간을 조금 넘습니다. 폭탄 보고서라는 글에는 기밀 해제 데이터에서 비밀 작전들의 결정적 증거가 나왔는데 캄보디아와 월남에 얼마나 많은 폭탄이 아직도 묻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종말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1947년부터 운명의 날 시계는 위험에 처한 인류 역사를 기록해왔다. 1947년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하튼 계획에 참여했던 두 물리학자가 핵과학자 회보를 창간했다. 그 창간호 표지에 인류의 위태로움을 강렬히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실렸는데 시계바늘이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처음 시간을 밤 11시 53분으로 정했다. 이후 시계바늘은 조금씩 움직였고 1991년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이 종식되자 이 시간은 11시 43분으로 되돌렸다.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협이 떠올랐다. 지금 시계바늘은 어느 때보다 자정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부의 제목은 우리가 마주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열의 변화를 나타낸 지도가 있고 또 너무 더워서 메카 순례를 갈 수 없다는 얘기와 대형 산불의 횟수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빙하가 더 빨리 움직이고 녹아내리고 있음도 지도로 보여줍니다. 남태평양 섬나라인 마셜 제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태풍과 심각한 녹조 현상,
극심한 가뭄과 dengue 유행, 또한 해수면 상승까지 점점 더 힘에 부친 상황이다. 지도를 보니 2100년까지는 마샬 제도의 반 이상이 물에 잠기는데요. 주민들 3분의 1이 이미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어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물고기들이 차가운 수역을 찾아 멀리 퍼져나갈수록 섬나라들은 곤란해진다. 과도한 남획으로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번식률도 낮아진다. 다행히도 남획을 근절할 새로운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위성으로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냉동 운반선이 함께 움직이는 패턴을 포착해냈다. 이것은 불법 포획량을 옮겨 담는 신호로 읽히며 2017년 8월 중국 냉동선이 갈라파고스 보호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상어와 상어 지느러미 수천 개를 옮기다 적발된 사례도 인공위성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은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긴급 구조대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어진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 인공위성은 바이러스 숙주로 알려진 박쥐의 잠재적 서식지를 밝혀냈다.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재난이 언제 닥칠지를 아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된다. 태양이 얼마나 비치는가 하는 일조량 데이터는 극심한 폭설에 대처해야 하는 도시들을 돕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게 하는 난기류도 점점 더 많아지게 한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항로에서 가을과 겨울에 사고 위험이 크다. 30년 후 비행기 여행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도와 그래프를 보면 2050년 이후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노선은 런던에서 모스크바, 그리고 뉴욕에서 런던, 그리고 런던에서 두바이 항로입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항로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번 세기에 일어날 변화를 예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구일 것이다. 210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9억 명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가 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 등극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 성장이 가장 눈에 띈다. 이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프과 지도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말을 실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